아니 근데 정책은 꼭 정부가 돈을 쓰는 것도 있고 예. 안 쓰는 것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라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고용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줄여도 되는데 제도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춘 형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먼저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부터 단기 위주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바꿔 말씀드리면 보다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돌아가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장기를 늘리게 되면은 예.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일자리 나누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쓰잖아요. 예. 근데 돈은 많이 쓰면서도 사실 혜택은 별로 없는 건데 제도를 바꾸면은 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일자리 나누기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 뭐 경제 제일 잘 돌아갈 때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종신고용 체제가 있을 때 제일 잘 돌아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하면은 고용도 줄고 단기적으로만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라는 게 돌질 않거든요. 내수 시장 침체가 되니까 다시 수출 산업만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고용이 줄고 이걸 한번은 뒤집어야죠. 예. 그 20대를 위한 권리 장전 같은 것도 만드셨죠? 아, 만든 건 아닌데 왜냐면 그거는 저는 20대가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글을 쓰는 게 어렵진 않지만 예를 들면 제가 만들면은 20대들한테 노동권을 확보를 해주고 싶고 예. 그다음에 주거권, 그다음에 보건권, 보건권이요. 20대가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좀 치료를 해주자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권이라도 좀 생각을 해본 게 대학 교육도 그렇지만 재교육 받고 특히 요즘은 학원 열풍이거든요. 네.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이 안 되니까 학원 가요. 근데 학원은 비싸거든요. 그 이를테면 외국어 교육이나 혹은 기능교육 같은 것도 이걸 교육권이라는 차원에서 좀 공공부문에 흡수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사회적 안전망에 상당 부분 이제 포함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것은 비단 20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받아야 될 혜택 아닐까요? 아, 모두가 받아야 되는데요. 예. 이를테면은 30, 40대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 정치 대변인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예. 지금 이제 고령화로 인해서 노인 문제도 생길 건데 20대와 노인을 비교해보면은 상대적으로 노령화 문제는 대변이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20대는 사실 국회의원도 없고 또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또 투표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20대가 힘들다는 거는 그냥 두면 신경을 안 쓰게 돼 있거든요. 그 조금은 더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야 평균적인 수준도 못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예. 근데 그냥 두면은 취약지구가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20대는 아프거나 말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튼튼한데 무슨 20대가 병원 아니 근데 그 환경적인 문제나 20대도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그 20대라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20대가요. 지금 특히 많은 게 신경성 위장염 같은 거 많거든요. 예. 워낙 밥도 불규칙하게 먹고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가야 되는데 사실 병원 갈 시간이 없거든요.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 20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딱 보면 동네별로 볼 때요. 김밥집을 보면 딱 돼요. 김밥집에 제일 많이 가는 게 20대거든요. 그러니까 김밥이 싸잖아요. 싸고 빨리 나오니까 비정규직 많은 데가 김밥집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강남역 사거리 이런데 20대 비정규직 굉장히 많이 거기 김밥집이 많거든요. 좀 안 됐죠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김밥만 이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게 안정적인 식사가 아니니까 시간도 불규칙하니까 위장병 걸리게 되거든요. 네. 글쎄요, 뭐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해법은 다각도로 모색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 소통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성세대와의 그 소통의 문제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 기성세대는 이제 20대를 또 20대는 기성세대를 서로 알려고 하는 그 이해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좀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20대가 특징이 잘 얘기를 안 하려는 게 특징이 있어요. 그것도 왜 그렇죠? 근데 뭐 얘기해봐야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선호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얘기해봐야 자기네들 얘기는 귀를 안 기울 거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40대나 50대는 20대한테 얘기하는 방식이 욱박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라고 말할 때는 두
집단이 약간은 좀 이렇게 수평할 때 소통이 잘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거나 그럴 때 잘 되는데 상하 관계가 너무 확실하니까 양쪽 다 소통하려는 노력도 별로 없고 소통할 수 있는 주체도 불분명하고 그런 상태라서 그냥 오해가 심해지고 있는 상태 아닐까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불행한 일이네요. 서로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는 못할 망정 계속 쌓여간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 상황에서는 남녀 갈등이랑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짝사랑의 전문가가 생각하는 남녀 갈등 아니, 뭔가요? 남성과 여성은 사실 소통하는 방식도 다르고 예. 이게 얘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다르고 아다른 그런 그야말로 이제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같은 현상인데 지금 20대, 40대 혹은 50대 이렇게 보더라도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할 것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20대가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은 20대를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하는 것도 5%밖에 안 되고 다른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갖고도 얘기하기 힘들고 너네끼리 무슨 뭐 갖고 얘기하니 그러면은 얘기 안 해요. 드라마도 잘 안 보더라고요. 그 드라마 청취율, 시청률에서 20대 걸 보니까요. 20대는 또 드라마도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 드라마 20대 주인공도 잘 없어요. 지금 보세요. TV 드라마에 여주인공들이 지금 30대 중후반, 40대 초반이 여주인공들이 많잖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TV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는 TV에도 잘 없고 라디오에서도 잘 초청 안 하거든요. 라디오 MC들도 30, 40대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참 말은 소통이지만 20대를 대변할 사람도 출구도 잘 없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을 비유로 하셨으니까 저도 그 남녀 간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해가 서로 쌓였을 때에 상대방이 먼저 풀기보다는 내가 먼저 풀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20대가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20대 스스로가 먼저 좀 그 소통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좀 가까워지기 위한 또는 오해를 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아주 없진 않아요. 이제 조금씩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20대 내에서도 20대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20대가 운영하는 방송도 이제 좀 생겼고 신문도 좀 생겼는데요. 잘 안 보거든요, 20대가요. 그리고 작아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보니 이렇게 물어보면은